구글 크롬을 이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교수 학습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설명입니다. 바탕화면에 보시면 구글 크롬 쪽에 아이콘을 찾으실 수가 있고요. 더블 클릭을 해서 들어갑니다. 네. 앞서서 지금 제가 다른 계정들로 로그인을 좀 했던 기록들이 남아 있어서 현재 처음에 로그인해서 들어가는 게 안 나오는데, 보통 구글 크롬을 처음에 열게 되면 우측 상단에 로그인이라고 하는 버튼이 이쪽에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쪽을 클릭을 해서 자신의 로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면 우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기존에 사용했던 걸 가지고 로그인을 할게요. 우선 제가 지메일로 로그인을 해서 먼저 지메일 화면이 떴는데, 요거는 메일 관리로 보시고요. 오늘 제가 설명드려야 할 기능은 구글 플러스를 사용한 행아웃 화상통화 쪽이고요. 그리고 구글 드라이브를 사용한 문서 협업 작업,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행아웃 먼저 잠깐 들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어가시냐면, 우선 로그인을 했을 때 보여지는 화면이 검색 화면일 수도 있고요. 이러한 검색 화면일 수도 있고, 그다음 지메일 해서 바로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화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플러스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 부분, 이걸 클릭을 하시거나, 혹은 앱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서 역시 구글 플러스를 선택을 하시면 구글 플러스 화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로 사용한 친구들이 있으면 이쪽 행아웃 쪽에 다른 친구들 정보가 올라오게 될 겁니다. 만약에 정보가 아무도 없다면 아래쪽에 화상 파티 시작하기를 통해서 파티 시작을 누르시면 돼요. 네, 그러면 화면 뒤쪽에는 이제 화상을 준비를 해 놓고 있고, 그리고 앞에는 초대할 사람을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글 행아웃을 처음 사용을 하게 되면 처음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걸 설치하게 되면 이렇게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들어오실 분을 제가 선택을 할게요.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초대장을 보내면 바로 친구가 초대가 되고요. 스마트폰으로도 계정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스마트폰에 행아웃 알람이 뜰 거예요. 그래서 받기를 하시면 되고요. 한희시 선생님 좀 받아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내 쪽 화면을 보거나 그 상대편 화면을 볼 수가 있고, 여기 이렇게 해서 10명까지 최대 초대를 해서 같이 화상회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회의를 하면서 어떤 화면을 공유해서 같이 보거나 하는 것이 필요할 때는 마우스 커서를 왼쪽으로 가보시면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또 보일 거예요. 거기서 우선 채팅을 클릭을 하시면 소리가 혹시나 전달이 안 되거나 하는 경우에 이렇게 문서를 글을 넣어주면 되고, 역시 답변도 같이 올라오겠죠? 네, 올라올 겁니다. 네. 왼쪽 상단에 보시면 마우스를 끝에 가보시면 여기 이렇게 드롭다운 이렇게 쭉 펼쳐진 메뉴로 나오게 될 거예요. 거기에서 두 번째 채팅이라고 써져 있는 걸 클릭을 해보세요. 네, 이렇게 채팅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면을 공유하고 싶을 때 지금 얼굴이 이제 다른 걸로 바뀌게 되겠죠. 내가 보는 화면은 상대 쪽이 안 보이기 때문에 화면 공유를 통해서 열어놓은 파일을 선택하고 화면 공유를 하게 되면 나는 지금 이게 보이지만 상대 쪽에 보이는 화면에는 이 문서가 보이게 될 거예요. 보이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밖에 문서를 또 같이 열어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컴퓨터 사양이 많이 좋을 경우에 사용하라고 권장하고 싶은데요. 우선 여기 구글 드라이브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어요.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에 이미 문서가 올라가져 있다면 클릭을 하셔서 그리고 올라가 있는 문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열면
현재 상태로 이제 문서가 같이 공유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랑 같이 화상 통화를 하는 사람이 같이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작업을 한번 해볼까요? 네. 그래서 작업을 하시면 이렇게 내가 작업하는 부분하고 상대가 작업하는 부분 어딘지 같이 이렇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로 사용할 부분이 이런 거고요. 혹시 재미있게 친구들이랑 채팅을 하고 싶다면 이제 화면 구글 드라이브는 끄고요. 구글 이펙트를 넣어서 뽀샵 처리든 이런 얼굴이 있으면 이렇게 모자를 쓴 것도 따라와서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행아웃을 통해서 화상으로 통화를 하는 부분까지 확인했습니다. 전화를 끊을 때는 빨간색을 하면 되시고요. 혹시 진행하면서 다른 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설정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빨간색으로 들어옵니다. 이건 지금 사용할 수 없다는 상태예요. 이렇게 되고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카메라를 끄면 카메라가 안 보이고 내가 등록해 놓은 사진으로만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친구를 초대하고 싶을 때 이거는 이 행아웃을 시작한 사람이 초대를 할 수가 있는데 초대하기 버튼이 보이시나요? 한희지 선생님? 그러면 그쪽에서도 초대가 가능하네요. 그래서 초대하기를 클릭해서 내가 알고 있는 친구의 주소를 넣거나 내가 등록해 있는 서클에서 친구를 추가를 해서 초대를 다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다른 선생님들도 아마 들어오실 수 있을 거예요. 되나요? 네.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해서 행아웃을 하고 이 부분은 화상이 설정이 안 돼서 이렇게 되는군요. 나가겠습니다. 화상 통화를 했다면 이번에는 화상 통화 없이 문서만으로 공동 작업하는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이 방금 보셨던 구글 플러스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앱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구글 드라이브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다른 화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앱을 클릭하시면 구글 드라이브를 바로 열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초기는 세팅이 안 된 상태라면 아마 하나도 내용이 없을 건데요. 우선은 학생 과제 관리 관련된 내용을 카테고리를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유된 카테고리에는 사람 모양이 들어가 있고 우선 내가 공유를 받은 내용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카테고리뿐만 아니라 그 안에 문서도 개별로 선택해서 공유를 해줄 수가 있어요. 지금은 내 드라이브에 등록되어 있네요. 제가 우선 등록해 놓고 다른 사람에게 공유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선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서 문서를 만드는 것 그리고 이걸로 공유하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를 만드는 부분은 왼쪽 상단으로 가시면 만들기가 있어요.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폴더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지금 선택되어 있는 폴더 밑에 만들 수가 있고요. 거기에 구글에서 제공해 주는 문서나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 등의 문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은 스프레드시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클릭을 하면 만들겠느냐고 묻고요. 네. 이렇게 떴고 나름대로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어요. 문서 제목이 없네요. 문서 제목은 여기에 클릭을 해서 이라고 넣어보겠습니다. 지금 문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에 혹시 친구를 초대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문서의 오른쪽 상단에 가보시면 공유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이 문서는 카테고리가 공유를 하겠다라고 성격이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밑에 생성되는 문서들은 전부 다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보시면 이 문서에 접근 가능한 공유된 사용자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 밖에 또 더 추가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친구 보고 빨리 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문서를 작성하고 난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에서는 작성한 문서의 저장 버튼이 따로 없이 그냥 닫기만 해도 작성 한 글자 한 글자마다 다 저장이 돼서 날아가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닫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공동 작업하는 부분으로 한번 가볼까요?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문서를 만들어 주셨네요. 자, 그러면 홍두영 선생님이 만든 안녕하세요 문서를 우리 다 같이 들어가 봅시다. 네. 들어오면은 점점점 누군가 막 생겨나죠. 네,
다른 뷰어가 지금 1명, 2명 이렇게 들어오고 있네요. 네. 들어오고 계시죠? 다른 선생님들께도요. 그래서 각자 위치에서 내가 들어왔다라고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만약에 사진을 등록하고 있다면 이쪽에 보이는 부분에 색깔이 아니라 등록되어 있는 사진으로 해서 아이콘으로 조그맣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예쁜 사진 따로 또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문서를 공동으로도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그냥 닫아도 작성되어 있는 상태가 그대로 저장이 될 거예요. 혹시 만약에 작성을 하다가 예전에 작성했던 것들로 되돌리고 싶을 땐 여기에 변경사항이 드라이브에 저장됨을 클릭을 해봅니다. 그러면 시간별로 해서 그 전에 작성했던 사람이 무엇을 했었는지로 이렇게 복원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작업에서 데이터 날아가는 일이 없으니까 우선은 안심하고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나 혼자 문서를 작성을 했고 다른 사용자에게 추가를 하거나 공유를 걸어주거나 혹은 리포트 제출을 해야 할 때 필요한 기능입니다. 작성한 문서에 우선은 내가 권한이 있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할까요? 문서에서 오른쪽 클릭을 해보시면 공유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공유를 띄워서 역시 기본적으로 공유 걸려진 사람들이 있다면 보여질 거고요. 여기에 다른 사람을 한번 추가를 해봅니다. 이렇게 해서 공유 및 저장, 그리고 범위는 수정을 가능하게 할 건지 보기만 할 건지 혹은 문서에 댓글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댓글만 작성하게 할 건지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우선 저는 보기만 가능하게 놓을까요? 그래서 공유 및 저장을 하고 우리 도메인에 소속된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한 번 더 물어봅니다. 그렇게 해서 문서 공유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가 공동문서 작성하고 협업하는 부분이고요. 문서가 만약에 작성이 다 됐고 교수님께 리포트 제출을 해야 할 시점이 된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작성한 문서에 오른쪽 클릭을 해서 공유 쪽에 가보시면 공동작업자에게 이메일 전송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완료됐습니다라는 간단한 코멘트를 달 수가 있어요. 작성 완료했고요. 내가 제출 교수님을 선택을 해서 보내기를 하면 과제를 제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계절학기 수강을 하고 있는 부분의 플립 동영상 강의를 보고 싶으시다면 smart2.org로 들어가 보시면 필요한 강의들을 미리 먼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간단하게 그럼 여기까지 해서 사용 기능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